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2023년도 맞이했죠. 2023년도에 우리가 달라지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2022년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가 싹 가고 새로운 해가 2023년이 왔습니다. 새카만 호랑이가 가더니 지금은 검은 토끼가 옵니다. 그러니까 계면년은 검은 토끼 해입니다. 갑자, 을촉, 병인, 정묘하는 60갑자가 있는데요. 40번째 되는 날째입니다. 60갑자는 갑자, 을촉, 병인, 정묘 이렇게 60개가 있는데 40번째가 계묘입니다. 계면은 흑색, 개자는 흑색을 타고 묘는 토끼를 의미합니다. 검은 토끼해가 되는 거죠. 계면년의 의미와 상징으로는 동양에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고요. 토끼는 선하고 영특한 동물로 인석되어 있죠. 또 온순하고 영리한 동물로 다산, 안정,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2023년은 지혜로운 사회와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시고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기원하는 해입니다. 토끼띠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그 외모만큼이나 착한 성품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예능적 재능도 많고 지혜와 감수성이 뛰어나고 인기응변이 뛰어나 전략가로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책임감이나 강단 있는 결단력이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검은 토끼해를 맞이해 올해 달라지는 일들을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역법입니다. 서기는 2022년에서 2023년, 불기는 2566년에서 2567년으로, 단기는 4356년으로 바뀌어주고요. 간지는 이민년에서 계면년으로 바뀌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침체에서 성장으로 바뀔 것이고요. 우리 기대는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꿉시다. 국가적, 사회적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통행권, 정기권이 옵니다. 기존의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서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해서 2023년도 이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음식에 유통기한이 폐지가 됩니다. 유통기한이 폐지가 되고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1985년도 도입된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소비기간으로 변경됩니다. 유통기간은 판매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으로 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간이 지나면 꼭 버려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멀쩡한 식품이 폐기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표기한 초과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소비기간이 표시가 됩니다. 소비기간은 쉽게 말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간입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정상적인 보관 방법을 따랐을 때 대체로 소비기간이 유통기간보다 20 내지 50%가량 길게 나타날 것입니다. 소비기간이 초과한 식품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는 유통기간이 17일에서 소비기간 23일로 표시값이 6일이 되겠고요. 생면은 25일에서 42일로 7일간이 늡니다.
과체 음료의 경우 소비기간은 20일로 유통기간의 11일에 비해 2배 가격이 늘어나는 시간이니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오토바이가 보험이 필수 가입해야 됩니다.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으로 비교적 사고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오토바이가 많이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등록이 말소가 되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에 말소된 채 오토바이를 운영하게 되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에 대하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입니다. 2023년 1월 23일 점차적으로 설치합니다. 우회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2023년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학교 입학금 폐지입니다. 2022년 수능을 본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모든 국공립 사립대의 입학금이 폐지가 됩니다. 교육부는 2018년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했었고요. 사립대와 전문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고등학교 교육부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해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완전 폐지가 됩니다. 대학원은 제외입니다. 폐지된 입학금을 등록금으로 올려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동결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중단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추억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IE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올해 6월 15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2023년 2월 14일 이후에는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의 다른 브라우저 사용을 권합니다. 부득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야만 하는 공공기관 사이트 등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I 모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다음은 고교생 학점제 실행입니다. 총 고교생이 고등학교 때 192학점을 이수시 졸업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도 조기 고등학교 졸업생이 생기게 되겠죠. 2023년 서울광역시부터 시행하고 2015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만나이 통일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나이 통일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나이, 연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한 살이 되고요. 다음에 1월이 지나면 또 한 살씩 증가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나이 지금 계산법이었고요. 반면 만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지금 저희는 1월 5일 날이라고 생각할 때 1월 5일 날 태어나신 분은 무조건 태어나면 1살인데 아닙니다. 0살입니다. 그러면 1살이 언제 되느냐? 내년 2024년 1월 5일 되면 1살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게 만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은 혼동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똑같은 해에 태어난 우리가 동갑이라고 그랬잖아요. 2023년도 태어나면 똑같이 태어났으니까 동갑이라고 얘기하는데, 2023년도 생일을 기점으로 하니까 1월달 태어난 사람은 예를 들어 1살인데 2월달 태어난 사람은 0살이 되겠죠. 그런 거와 같죠. 그러니까 생일 하루 차이도 1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5% 올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보면은 주 40시간 주요 수당을 포함하면 201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시 월급이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다음은 출산 부모의 급여입니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태어나는 달부터 11개월까지 70만 원씩 부모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요. 12개월에서 23개월이 되면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35만 원을 준답니다. 가정소득 재산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요. 게다가 이후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게, 그리고 24년도 오르는 70만 원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24년까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24년 거는 100만 원이 된다고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 병사들의 월급이 엄청 인상이 됩니다. 올해 군 병사 월급 병장 기준으로서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41.1%가 인상이 됩니다. 상병은 61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일병은 55만 원에서 68명으로, 이병은 51만에서 6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역한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회 진출금 지급액은 현재 14만 원에서 올해는 30만 원으로 16만 원이 오르니까 114%가 오르게 됩니다. 병장의 경우 인상된 월급에 사회 진출 자금까지 포함하면 매달 140만 원을 받는 셈이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사회 진출 지원금이라고 군에 입대를 하잖아요. 이제 20개월 후에 제대를 하면 사회에 나가면서 빈손이 드니까 그때 사회에 나가서 유효하게 쓰라고 입대하면 그 달부터 매달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그 적립되던 금액이 올해는 14만 원인데 올해부터는 16만 원으로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달 16만 원씩 적금이 들었다가 내가 제대를 하게 되면은 일시불로 받게 되니까 그럼 한 600만 원 정도를 제대 시에 받고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병사들의 급식비도 단가 또한 현재 하루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18.2%가 인상됩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교복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교복 문의가 체크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체크 문의가 많았는데 교복의 상징과 같은 체크 무늬를 더 이상 이제는 입을 수 없습니다. 영국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가 2019년 체크 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고요. 이에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버버리치기 자사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에만 50곳, 제주도 15곳, 전국에 2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복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을 변경해서 다시는 우리 학생들이 체크무늬 교복을 입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생계급여입니다. 최대급여 4인주는 월 154만원에서 월 162만원으로, 노인 기초연금 30만 7,500원에서 32만 1,950원으로, 청년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127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의무입니다. 2026년까지 62%가 목표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버스들은 입구와 출구가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들이 탑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상버스란 실내 바닥의 높이가 지면과 가깝게 낮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없거나 한쪽에만 계단이 있는 버스를 말합니다. 실제로 교통약자는 물론 버스 이용자 모두가 훨씬 편리하게 버스 승하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국의 버스를 모두 한 번에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시작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바뀌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수해에 많은 피해를 입은 반지하죠. 반지하나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 정상거처로 이사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상거처로 이사를 할 때 40만원 이사비를 주겠고요. 그리고 월비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져야 하고 나나 여러분, 아니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오로지 이런 변화보다도 정치인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모습이라 자처하는 분들이 말과 행동이 정말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치가 중풍을 만났나 봐요. 반신불수가 되어 반쪽만 보이네요. 좌우가 맞잡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게 못하니까 나라가 개걸음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의사당 이쪽 저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한 해 되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